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M&A 2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FOMC의 비둘기의 매파 변신이 나타났습니다. Reducing inflation is top priority.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발언이 연준에서 나왔는데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바로 부의장 지명자입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브레이너드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도 이날 함께 거론됐는데요. 우리는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대로 그렇게 할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도 함께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 중 비둘기로 분류되어 왔죠.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연준의 기조 전환에 따라 그녀가 매파성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각 외신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했는지 가져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서는 고물가에 맞서겠다는 브레이너드 지명자의 의도는 연준의 영향력이 있는 비둘기파 인사로의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도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한 고금리 지지보다 고용 창출을 위한 저금리 유지에 오랫동안 기울여 보였던 브레이너드 지명자인데 인플레이션 대응을 연준의 최우선 목표로 끌어올린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업이나 월가가 아닌 근로자가 미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며 찍혀 세웠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죠. 특히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올해 3월로 앞당겨진 만큼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인수합병에 대한 보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이른바 조선빅딜을 끝내 불허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이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가 합병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3년간 끌어온 M&A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끼리 합병하는 형태인데 왜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원칙상 글로벌 시장에서 조선업체가 수주 영업을 하려면 각국의 반독점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도 EU를 비롯한 6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 통과가 필요했던 거죠. 현재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지만 한국과 일본, EU의 승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EU가 양사 합병에 반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은 반대를 했을까요? EU가 합병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LNG 운반선 시장의 독과점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LNG 운반선 대부분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만으로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데요. 이유는 합병한 회사가 LNG 선박 가격을 인상하면 유럽 선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반대가 또 발표되자 인수의 주체인 현대중공업그룹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번 이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비치는 핫한 키워드 보셨습니다.